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한 7초, 6초 정도 있으면 오늘 끝납니다. 오늘 코스피 쪽은 좀 하락을 했었죠. 장중에 10.78포인트까지 빠져서 1920선이 위협받고 있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좀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0.87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547선으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이 하락을 했던 강보합으로 지켜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드셌다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가 좀 당분간 좀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갖게 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장이 마쳤고요. 자, 오늘 장을 지수를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20.68포인트로 1920선은 간신히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똑같이 0.87포인트 상승으로 547.87로 강보합장으로 마쳤습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세가 강했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이 사흘째 매도 공세 당해낼 재간이 없었는데요. 오전장에서 장중 1910선까지 위태로운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일 반등세가 나오기는 했으나 결국 약세로 장마쳤던 삼성전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옵니다. 장중 결국 140만 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이 같은 여파가 결국 우리 코스피에도 악재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막판 들어서면서 이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 확대하면서 1920선인 지지하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12포인트의 하락 흐름 1920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봅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도 매도세입니다. 사흘 연속 오늘도 큰 폭의 매도 우위 나타냈는데요. 5,785억 원의 매도세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 강하게 부추겼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3,237억 원, 기관 쪽에서는 2,533억 원의 순매수세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당해낼 수는 없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외인 대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었습니다. 외국인 이 지수의 하락을 조금 부추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약세 전환된 뒤 또다시 상승 반전되는 등 변동성이 있는 장세를 펼쳤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강보합권을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547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해봅니다. 자,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역시나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오늘 외국인 쪽에서 324억 원의 매도 우위 나왔고요. 개인 쪽에서 132억 원, 기관이 208억 원의 순매수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달러화가 강세 보이자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미 오전장에서 1,130원선 상향 돌파했는데요. 자, 이 오늘 외환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바로 일본 BOJ의 통화정책 결과 일부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결국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97엔선까지 늘리기도 했는데 이 같은 여파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한 이 주식 역송음 수요가 들어오면서 이 상승세는 그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의 오름세입니다. 1,133원 30전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나흘째 밀립니다. 이미 140만 원 선 붕괴가 됐는데요. 오늘도 2%대의 급락 흐름 138만 9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시총상의 6위 중에서는 현대차만이 빨간불, 그러나 소폭입니다. 강보합권 20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1% 내외의 하락 흐름. 자, 전일 2년 내 최고치를 찍었던 SK하이닉스 오늘은 약세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오는 모습인데 3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자, 삼성생명 오늘 밀립니다. 2%대의 하락 흐름 주당 2,500원씩 밀렸고요. 반면 신한제주는 강보합, SK텔레콤, 통신주의 흐름은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역시나 강세입니다. 2%대 강세 21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오늘 화학주 밀렸는데 역시나 LG화학 밀렸습니다. 2%대 낙폭 25만 9,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4%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이 제약주의 흐름이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급락세인데요. 오늘 셀트리온은 34,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시총 2위에 있는 파라다이스는 2%, CJ 오쇼핑 역시 오늘 2%대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GS 홈쇼핑일 텐데요. 오늘 장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 전망되면서 오늘 6%에 가까운 강세 나옵니다. GS 홈쇼핑은 오늘 23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CJ E&M 강부하권입니다. 포스코 ICT 1%대의 상승 흐름, 다음과 위메이드는 1% 이상의 하락으로 오늘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락세를 연출하자 이 은행주 주가 동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금융이 2%대의 낙폭 1,950원을 종가 기록했고요. 이외에 기업은행 역시 2% 밀립니다. 이외에 KB금융 역시 오늘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결국은 약세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KB금융은 36,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 상황이 힘든 가운데 그래도 강세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신주입니다. 이 배당 매력과 실적 모멘텀이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대의 강세 흐름, KT 역시 1%대의 상승분 지켜내면서 오늘 38,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테마주 쪽에서의 흐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수처리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틀째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같은 급등세 원인에는 수자원공사의 컨소시엄이 태국 정부로부터 초대형 물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뉴보텍이 5%대의 강세, 도화 엔지니어링 역시 4%, 이외 비추로시스와 현대건설 역시 2%대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부분 바로 철도주입니다. 이 철도주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국토부에서 2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철도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에 오늘 호재성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대우 AL이 3%대 강세에 2,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철도주 중에는 리노스가 가장 큰 폭 6%대의 상승세입니다. 오늘 대아TI 역시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며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부분 바로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입니다. 이 남북 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두 주가의 흐름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남북 경협주입니다. 광명전기와 선도전기는 5%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남북 회담 이야기가 나온 후 급등세가 이어졌는데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는 이화전기만이 1%대의 상승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방산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방산주는 상승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펠코가 2%, HRS가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이 남북 회담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이 수급적인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HRS는 4%대의 강세, 삼성테크원은 1%대의 낙폭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이 종목별 주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LG이노텍입니다. 오늘 7%대의 급락세가 나왔는데 이 바로 LED 부분 실적 우려감 때문입니다. 오늘 LG이노텍은 96,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GS홈쇼핑은 이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 오늘 5%대의 강세, 이어서 휴비츠 역시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9%대의 급등세 보이며 2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위아 역시 1%, 이어서 살펴볼 부분 바로 KH바텍입니다. 실적 호조세와 더불어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오늘 10%대의 급등세 나와줬는데요. KH바텍 오늘 27,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부분 바로 젠백스입니다. 이 최장암 임상 3상 실험에서 실패한 이후 계속해서 나흘째 점 하한가를 맞았던 젠백스, 오늘은 닷새 만에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도달하며 오히려 장마친 모습인데요. 젠백스의 경우 이 카일 젠백스가 새로운 바이오마커 2개를 규명해 이 유럽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호재에 닷새 만에 상한가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젠백스는 22,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르네오 가구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장 폐지 우려가 오늘 들어오면서 결국 하한가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주당 129원씩 밀립니다. 오늘 보르네오 가구는 733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을 마감하고 내일장 투자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또 굵직한 이벤트들, 주요 경제 지표 등등 상당히 나올 것들이 많이 있을 듯합니다. 발빠른 정보와 전략이 필요한데요.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4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코스피도 전일 반등 하루 만에 재차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계 증권사의 스마트폰 실적 저하를 이유로 목표 주가 하향이 계속 이어진 한편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140만 원 지지에 실패하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대형주에서 벗어나고 있는 코스닥 쪽은 강보합권이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망이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요즘 우리 시장이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좀 나아질까요? 예, 일단 오늘 장중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장중 1900선대까지 좀 조정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기관의 매수세로서 하락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현재 2011년 5월 이후로 국내 시장의 지지선 역할을 찾아보면 PBR 1배 수준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12개월 예상 PBR 1배 수준이 1900선 초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조정이 나타나도 제한적일 것으로 좀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만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 예상치로서 현재 비차익 중심의 매도세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 확대는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초반까지는 FOMC 회의가 앞서고 있고요. 지난주 미국의 주말 고용 지표에서 확인됐듯이 현재 고용 지표 자체와 경기와 관련돼서는 양적 완화를 당장 축소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현재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다. 그만큼 좀 강한 상승으로의 반전은 당분간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은 과연 현 장세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을 내리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이거 수고한 만큼 이게 좀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영 힘이 좀 없다 보니까 괜히 수고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오늘 장 이 특징이 좀 어땠나요? 네, 시장을 냉정하게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시청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 혼자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항상 경제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좀 봐주시자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코스피 지수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0.6%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은 0.1%의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종목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지금 380여 개거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439개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절반에 가까운 440개 종목, 그리고 상한가가 6개, 그리고 하락 종목은 487개죠. 그러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런 시장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과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을 이번 주에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부분이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개별주 장세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석영 샘플러스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던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우리가 거래소 부분을 같이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5,800억 원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을 상당히 많이 흔들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기간은 여전히 방어적인 형태를 띄었지만 크게 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336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어느 정도 매수세를 좀 보이는 점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겠고, 선물에 대한 매수세를 외국인이 생각보다는 적게 팔았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좀 적게 팔았고, 그런 부분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약간은 포지션 조정을 하는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단계가 왔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수적인 부분으로 같이 한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192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지금 지수 자체는 하방까지 어느 정도 다다르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를 좀 찾는다면 일본 증시 얘기를 좀 빠뜨리지 말고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증시가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뭔가요? 그게 오늘 발표된 게 뭐였죠? 그게 7,500억엔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좀 나타냈습니다. 생산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본 증시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빈익분 부익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경기 회복 국면으로는 돌아선 건 확실하구나라는 그런 외국인의 쏠림이 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약세를 보이는 데는 일본 증시의 역할도 좀 더 한몫을 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192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한 번의 지지가 분명히 나왔죠.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바닥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이른 판단일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더라도 옵션 만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삼성전자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는 지수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코스닥 어제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분위기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과정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지수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어제 올랐던 종목이 오늘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제는 어느 정도 낙폭과대에 이은 상승이었다고 치면 오늘은 어느 정도는 정말 모멘텀 사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올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오늘은 꼭 매매일지를 쓰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같이 살펴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어느 정도 지수를 낮추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됐죠. 전기전 접종 중에서 이 지수 자체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 그리고 통신업종,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매도세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전자, 운수장비, 통신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신업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SK텔레콤이라든지 KT 그리고 LG유플러스까지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더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제약업종 그리고 IT 종합에 대해서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고요. 그만큼 제약업종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더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도록 하시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를 비롯한 통신방송 서비스에 대한 매수세가 그래도 코스닥을 조금 더 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정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 특징주라면요. 예, 우선 빠뜨리지 말고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바로 기관의 매도세가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매도세죠.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항목은 수량이 아니고 바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6월 7일 날 6,652억
그리고 6월 10일 날 2,320억, 그리고 오늘은 3,280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전기전 접종의 매도세가 대부분 다 삼성전자에 쏠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실히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매도세가 보이는 와중에도 기관은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역력하죠.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런 부분도 지금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뱅가드발 매물이 아직까지는 지수에 영향을 조금 주는 편이라는 걸 우리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본다면 뱅가드발 매물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아니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영향을 덜게 받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나타나지만 어차피 매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매물이 남아있는 것은 삼성전자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옵션 만기일도 끼어있고 이런 세 가지 악재 자체가 작용하는 게 바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닥쳤던 그런 아픈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릴 때마다 저의 마음도 상당히 아픕니다. 그만큼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분위기상은 135만 원까지는 좀 더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35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몇 주라도 사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사면 135만 원이죠. 그래서 10주를 사면 1,350만 원인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세를 어느 정도는 취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걸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접근하지 말자. 대신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JP 모건사의 스마트폰 판매 우려 보고서 소식에 내려갔죠. 그런 보고서,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보고서 때문에 내려가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쌍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쌍용차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좋은 이면에는 바로 판매율의 상승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림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림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준비된 화면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판매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시면 가장 적게 판 게 지금 르노 삼성이거든요. 생각보다는 쌍용차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 6%대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쌍용차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시는 전략이 탁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습 삼아 눈으로 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서 매수를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죠. 이런 음봉이 강하게 연출이 되어 있지만 이 물량을 지금은 어느 정도 매도의 물량으로 보시기보다는 매수의 물량이라고 조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좀 더 비중만 좀 조절을 한다면 매수 타이밍으로도 문제없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많이는 보시지 마시고 만 원대까지만 홀딩 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H 바텍이라는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V에 이병헌 씨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병헌 씨가 선전에 광고를 보시면 백아이언 광고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휴대폰을 개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니셜을 새겨드립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메탈 케이스거든요. 그 바로 메탈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KH 바텍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어제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지지를 받고 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 이 모습에는 아직까지도 나는 죽지 않았다라는 걸 KH 바텍이 스스로가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스티븐 잡스가 죽기 전에 가장 수건을 하던 부분이 바로 메탈 케이스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국내 기업 KH 바텍이 달성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적보다는 가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은 펀더멘털적인 가치가 바뀔 수 있는 단계라는 걸 꼭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겠고요. 메탈 케이스의 좋은 점은 바로 한 가지죠. 떨어뜨려도 고장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정도의 플라스틱 외장재보다는 좀 더 단단하다는 거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그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우리가 LCD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브라켓이 겉에
테두리, 외장재를 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가 되는 소식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은 좀 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좀 더 들고 가시고 29,15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군은 그 이상을 좀 보시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신고가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쌍용차, KH바텍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장 특징주로 들어봤습니다. 시장 상황을 잘 감안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다이렉트 전략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를 준비했고요. 정재훈 멘토께서는 올해 턴어라운드 종목의 접근을, 수급 개선 종목에 관심을, 종목은 이라이콤입니다. 심기현 대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염두에 두자, 그리고 수요 창출 지속 가능 종목에 접근하자고 했고요. 종목은 건설업종, 아직 건설업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군요. 건설업 비중이 낮아졌으니까 코론 글로벌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 올해 턴어라운드 종목에 접근을 하자. 정재훈 멘토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주식은 현재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61선 위에, 즉 61선은 수급선이라는 애칭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61선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얘기는 수급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 기술적인 흐름들 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신에 이제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이죠. 예를 들자면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좀 배제를 해두고, 그 다음에 박스권형으로 좀 모습을 보였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주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심기현 시장에서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종목 선정법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심기현 대표님께서는 지금 주식을 살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전제로 깔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불안감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장이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다시 한번 재차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방향성이 위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출주에 있어서는 기대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외국인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환율 상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환 손실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연초 같은 경우에는 1,050원대 중후반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서서히 지금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1,130원대까지 지금 이미 올라왔습니다. 즉 원화 강세 기조가 아닌 약간은 원화 약세 기조로 우리 시장 변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아무래도 선물없이 동시 만기를 앞두고 증폭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5,000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였는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9,000원대, 3,000원대,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5,000원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사실 선물없이 동시 만기에 대한 영향권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환율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팔고 나가고 있다는 측면, 단기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지수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하락 쪽에 무게를 실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시점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호재성 재료를 인식하지 못하고 악재성 재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재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호재성 재료를 인식하지 않고 그대로 악재성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만큼 투자 심리에 불안감이 가중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적인 이벤트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혼란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여전히 수급 개선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장의 화두인 것 같은데요. 수급 개선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요. 네,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대량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도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비해서 양호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예를 들면 현대비엔지스틸이나 영흥철강,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기술적인 특징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수급적인 부분들에도 특징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려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꾸준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상당히 좀 많이 드리는데요. 주식이 만약에 힘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군들, 물려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보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이 여전히 진짜 투자 관점으로 보든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든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로 또 보게 된다면은 잉크테크라는 종목이나 아니면 인프라웨어,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2013년 때부터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부분들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이들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본다면 누군가는 매수해준 종목, 즉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다음으로 심기현 대표님은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민감업종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하락세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경기 민감업종군부터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의 관심도가 약간은 경기 방어업종군으로 다시 한번 좀 재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통신업종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는 패션업종 강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이러한 업종들도 지금 고평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미 2012년도 혹은 2013년도
지난주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 있어서 접근이 사실은 지금 어렵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경기 민감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지금 시점 전체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압력에 따라 갖고 매물 압박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경기 방어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이 나옴에 따라 갖고 역시나 시장이 불안하면은 그동안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났던 업종 쪽으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물에 대한 압박감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업종군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노려볼까라고 생각하시는 전략에 있어서는 약간은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오늘 장에서도 약간 좀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양봉의 형태를 따라갔고 어느 정도 상승 마감된 것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어제 장에 그러한 급등 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사실 6개를 연속적으로 큰 폭의 음봉 형태로서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바닥권을 완전히 다지기 위해서는 오늘 장에 있어서 최소한 코스닥 지수 양봉 형태로 0.5% 이상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승세가 못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 그대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호황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거기에 따른 여러 업종과 종목군들이 수요가 증가될 수는 있겠지만은 불황에 있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업황 내에서 눈에 띄게 수요가 창출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어느 업종, 어느 종목에 키포인트를 맞추시냐라는 것은 바로 수요 창출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수요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이 시장 대비 어느 정도 강세 흐름 혹은 손실의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 종목 선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종목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실 때다라고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선정법에서 수급 개선 관련 말씀을 정재훈 멘토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좀 그런 것들이 가장 또 시급한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또 가격대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36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좀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삼성전자의 개인적인 그 종목만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일단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들 때문에 거래소 시장도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 밀려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관 쪽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 136만 원 정도 때까지 일단 지지 라인을 형성해놓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심기현 대표님께서는 이제 우리 증시의 MSCI 편입 관련해가지고,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이제 상당 부분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물론 오늘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새 많이 빠져나갔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좀 중국 쪽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만큼 상대적인 매력이 높은 증시로 자금의 이탈 가능성 여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아직 MSCI로 편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규모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것은 맞지만은 경제적인 경제에 있어서 특히나 이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화의 여러 기업들, 국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선진국 주식으로 무조건 편입된다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누모에 따라갖고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전략은 약간은 맞지 않을까, 틀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MSC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증시에 있어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몇 차례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측면, 시장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비교가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수급 악화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선진국 시장에 있어서의 작은 흐름과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작은 흐름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수에 편입됐다 안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머징 국가로 돈이 쏠리냐 혹은 선진국 증시로 돈이 쏠리냐에 따라 갖고 우리 증시의 수급이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통화 정책의 움직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재훈 멘토께서는 이라이콤이네요. 예,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 이라이콤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뭐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만약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 비중이 크거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최근에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라이콤, 일단 삼성전자에서 중저가에 대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쪽과 애플 쪽에 대한 공급 비율, 일단 납품을 하고 있는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 기업에 일단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매물적인 이런 압박이 있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쟁사 대비 좀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2012년도에서 이제 2013년도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태블릿 PC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이라이콤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나 증가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고객별 포지션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약 49%의 마켓쉐어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중국 쪽이나 LG 디스플레이 쪽에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큰 리스크 부분들은 적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국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된다면 거의 독점 형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캐파에서 약 54%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글로벌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다른 세계 1위와 2위 국가들 같은 경우라면 증가 추이가 2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반해서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약 50% 이상 증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현재 매출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적인 수준에서는 크게 일단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매도를 이제 멈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매수를 좀 전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약 3%대로 좀 적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매도 물량, 매도 압박이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현재 최근에 가장 큰 매물대, 이제 매물 소화대를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만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신고가의 모습도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신고가의 모습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2분기 때부터 실적적인 증가 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의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18,300원권역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후장에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매수가는 17,900원권역부터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신고가보다 조금 높은 자리입니다. 2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 이라이콤이었고요. 계속해서 신기현 대표는 코오롱글로벌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은 뭐 건설업종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뭐 건설업종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수입차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호조가 건설과 관련된 적자폭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최근에 주가 급등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큰 폭의 좀 박스권 형태가 어제장에 약간은
돌파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아시겠지만 BMW 판매량 2007년부터 상당히 그 판매량 호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그 가속도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내수 시장인 침체가 되고 있는데 그 내수 시장에 있어서 수입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이러한 흐름은 2013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 계속적으로 전체 이 수입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내수 시장에서 약 20%에도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런 차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신차만 많이 팔린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AS와 관련된 부품에 대한 고마진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차 가격에 있어서 많이 다운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차 가격이 내려간 것만큼 부품 가격이 지금 수입차들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측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BMW 최대 판매처로서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역시나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비슷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2,800원대에서 5,200원대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수입차 딜러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시장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약간 수급 악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코오롱 글로벌 같은 종목 쪽으로 관심 쏠릴 수 있다라는 거, 매수가 같은 경우는 4,6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4,9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세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예전에 코오롱 건설이 이제 코오롱 아이냈던 그 우량한 두 개 회사를 합병을 해가지고 새로 태어난 회사죠. 건설업 비중이 이제 한 40% 정도로 낮아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워낙 뭐 BMW가 가장 수입차 중에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가장 처음부터 이제 BMW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의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한 가지 좀 첨언을 한다면 이번에 태국 그 관련해서 이번에 대규모 공사를 인수했는데, 코오롱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그 수처리 사업이라고 하나요? 하수 처리장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태국에도 몇 군데 진출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후광효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점도 여러분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AS입니다. 정재훈 멘토님은 아비코 전자 말씀하셨는데 손절가를 터치하고 반등 중입니다. 어떻게 하죠? 네, 손절가를 터치라고 해서 반등이 나는데요. 오히려 손절가 부분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요. 짧게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가장 큰 매물대를 좀 돌파해 놓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눌림 줄 때는 추가 매수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심기현 대표님의 메디톡스 7%대 올라 있네요. 네, 우선은 뭐 젠백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심리가 먼저 회복이 되었고, 또 오늘장 젠백스도 큰 폭의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악재 리스크는 완전히 좀 벗어나고 있다. 또한 메디톡스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계속적인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12만 5천 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 구간이지만은 지금이라도 신규 매수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 그리고 심기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장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내일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